네. 다음은 데이터 블로기에 대한 내용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블로기는 내장된 공간 정보나 속성 정보를 불러올 수 있는 건데, 그 말고도 이 버튼에 대한 얘기를 좀 해 보고 싶어요. 이 버튼은 이전 강의에서 좀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이걸 클릭해 가지고 미리 세팅되어 있는 그런 공간 정보나 속성 정보를 가져올 수 있는 버튼입니다. 그래서 이걸 만든 이유는 무엇이냐? 학생들이 데이터 취득을 할 때 겪는 문제점이 있어요. 일단은 데이터 취득 자체가 어렵습니다. 특히 계속 말씀드렸지만 태블릿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가공하고, 그리고 이를 업로드하는 것 자체도 어렵고요. 그게 또 갤럭시는 좀 괜찮지만 아이패드나 이런 iOS, 패드OS 같은 경우에는 쪼끔 더 어렵고요. 또 하나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아이들이 취득한 데이터에 어 어떤 그 오염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제가 미리 저장해 놓은 데이터들인데, 이걸 활용해서 뭐 대한민국 시군구, 이렇게, 그리고 대한민국 시도, 이런 데이터들을 바로바로 그냥 클릭만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저장해 놓은 그 저장소에 이 데이터를 그냥 그대로 불러와서 사용하는 것이라서 가능한 것이고요. 속성 정보도 마찬가지로 있고, 여기에는 공간 정보와 이 속성 정보의 그 시도명을 일치시켜 놨기 때문에, 아까 이전 강의에서 보신 것처럼 여기 클릭하고 속성 정보 가서 이거 누른 다음에 이거 키 맞추면은 바로 결합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그런 결합이 된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할 수 있고, 근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속성 정보가 쪼금 더 다양하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되게 기본적인 것만 넣어 놨고, 좀 더 다양한 데이터를 하고 싶다 하면은 뭐 코시스나 이런 데 가셔서 좀 데이터 취득을 해 보면 좋을 것 같고, 학생들도 그런 데이터 취득을 좀 배우면은 더 활용도가 높아지는 다양한 지도를 만들 수 있으니깐, 그렇게 좀 지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간 정보도 제가 캤지만 여기서도 뭐 사실 또 쓸 수가 있어요. 대한민국 시군구 누른 다음에 속성 테이블에 가서 오름차순 정리를 한 다음에 강원도만 나는 시군을 나눠서 하고 싶다, 활용하고 싶다 하면은 여기 경기도부터 클릭하고 시프트로 범위 선택해서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여기를 클릭해 주면은 전체 선택되고, 여기서 이게 선택이 됐죠. 여기서 삭제 누르면은 지워집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고정된 데이터 말고도 있는 데이터를 좀 편집을 해서 쓰셔도 괜찮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 블록기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데이터는 뭐냐면 이 레스터 데이터입니다. 레스터 데이터도 구현이 가능합니다. 레스터 데이터는 GOTIF 형태로 넣어놨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어 시군 그 광역자치단체별로 좀 이렇게 넣어 놨고, 여기서 화살표를 누르면은 구가 나오죠, 서울은.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시군 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선택해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서울에 이걸 체크하면 뭐 선택이 되겠죠? 네. 해서 불러오기 누르시면은 서울 지금 이 쫙 레이어가 뜨고 서울의 모든 레이서 데이터가 불러와집니다. 누르신 다음에 시프트로 이것저것 선택해서 삭제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여기서 뭐 속사 아 네, 레스터에서 나는 뭐 세종, 울산, 대전, 대구, 부산만 보고 싶다 누르면은 그대로 선택한 것들만 쫙 불러와집니다. 네, 쪼끔 느린데, 이런 식으로 필요한 렉서 데이터를 불러와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특징이죠. 네. 렉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것도 제가 국토지정보원에 가서 직접 받은 데이터를 넣어 놓은 거예요.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렉서 데이터에서 없는 지역이 한 군데 있습니다. 네, 강원도가 없어요. 강원특별자치도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국토지정보원에 가면은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2014년 데이터일 겁니다. 왜 그때 2014년 데이터를 제가 가져왔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행정구역에 따라서 레서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체크를 풀고 서초구를 선택하면은 서초구에 해당되는 지역만 레지스터가 나옵니다. 네. 뭐 양천구를 선택한다. 양천구 어딨죠? 여기 하면은 양천구에 해당하는 지역만 레지스터가 나오죠. 그니깐 레지스터 데이터가 그 행정구역 단위로 클리핑이 된 상태로 저장이 된 게 2014 년의 레지스터 DM 데이터이고,
그 DEM 데이터를 제가 TIFF GOTIFF로 바꿔서 넣어 놓은 건데 강원특별자치도는 그때의 데이터가 없어요. 네. 그래서 다른 연도의 데이터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뭐냐면 2014년 말고 다른 시기의 DEM 데이터, 이 레스터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행정구역별로 클리핑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격자 모양으로 되어 있어. 그래서 큰 네모 모양으로, 뭐 예를 들면은 뭐 네. 이런 식으로 공간 데이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있다고 해서 그렇게 막 활용도가 높진 않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따로 제가 이 클리핑하는 기능은 일단 EGIS에서 아직은 구현되지 않기 때문에 QGIS나 이런 걸 활용해서 그 레서 데이터를 제가 어 행정관계를 가져와서 클리핑을 직접 해 줘야 됩니다. 해 줘야 되는데 음 또 여러 가지 뭐 바쁜 일과 이런 핑계 때문에 그러지 못하고 있는 점, 좀 그래서 그게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렉서 데이터는 다 있지 전국에 있는 모든 데 다 있지만 강원도만 아직 없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곧 업로드를 좀 해 놓을 테니까 업로드 되면은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전까지는 일단은 쪼끔만 좀 불편하시더라도 쪼끔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핵심적인 기능이 있어요. 뭐냐면은 어 데이터 블록에서 이 스프레드시트 기능입니다. 이게 왜 핵심적인 기능이냐? 저희가 속성 정보를 가져올 때, 그러니까 이 시트를 활용해서 엑셀 데이터를 활용해서 활용하는 레이어는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보면은 첫 번째로는 속성 정보, 그러니까 공간 데이터를 만든 다음에 그에 해당하는 속성 정보를 만들어서 이거를 결합할 목적으로 만든 속성 정보가 테이블 형태, 엑셀 데이터 형태로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포인트. 그러니까 위도와 경로, 레티튜드, 롱기튜드를 적어 놓은 그 숫자 있죠? 그 숫자들을 엑셀에 적어 놓고 그거를 업로드하면은 그 위경도에 맞게 포인트를 찍어 줍니다. 이게 엑셀 데이터는 그 두 개가 사용 가능한 거죠. 그런데 엑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일단 유니코드가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글이 막 꿰 이런 식으로 막 깨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유니코드가 적용되지 않는 것인데 UTF-8이, 근데 좀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은 그 글씨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한글인 경우에는. 그럼 우리가 칼럼명 같은 건 영어로 쓰면 좋지만 전체 데이터가 모두 다 영어이면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런 문제도 있고, 두 번째로는 데이터를 관리하고 활용하는 것도 어렵고요, 엑셀 데이터는 비교적 스프레드시트에 비해서는. 그리고 공동 작업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시트 같은 경우에는 공동 작업이 되게 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도 데이터를 한번 모아봐 하면은 학생들이 각자 데이터를 모으는 것보다는 하나의 시트를 만들어 주고 거기에 데이터를 모으는 게 조금 더 편한데, 그러면은 이렇게 저는 이제 여기서 생각한 거죠. 엑셀을 활용하는 건 당연히 뭐 필요하지만 시트를 활용하는 것도 좋겠다. 되게 편의성이 높겠다. 심지어 시트를 활용한다는 거는 태블릿 같은 경우에는 시트 앱만 깔면 되고 그 앱에서 시트 편집을 하면은 바로 시트가 완성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경우에 좀 더 편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시트 링크만 가지고도 속성 데이터랑 좌표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네, 링크만 가지고도 속성 데이터와 좌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다. 무슨 말이냐? 엑셀을 쓰지 않고 시트만으로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참고로 이게 좀 아셔야 할 게 뭐냐면 여기에 이 공유가 돼 있죠. 파일을 저장하는데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가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됩니다. 예,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링크가, 네, 여기에서 이 네, 이거를 클릭한 다음에 여기에 이 상태에서 이 액세스를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로 해 주셔야 돼요. 이거 뷰어나 이런 거 뭐 상관없습니다. 그냥 뷰어로 해도 돼요. 다 가능한데 이거는 상관없고, 여기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 왜냐면은 이지아에서 링크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기 때문에 링크가 있는 누구나 볼 수 있어야지 EGIS에서도 이거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선택하시고 꼭 이 상태로 저장이 되어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건 지금 그런 상태죠. 보시면은 종로구, 중구 이런 식으로 쭉 서울의 구 이름이 있고요. 요거는 고령 인구 비율, 이거는
고령 인구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보면요.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서울 자치구 경계가 지금 한번 불러와 봤고요. 이렇게 서울 자치구 경계를 불러온 상태에서 소송 테이블을 보면은 여기 네임에 구 네임이 다 이렇게 들어가 있죠. 강남구, 광진구 뭐 이렇게 쭉 서울의 구 이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아이고 여기도 구 이름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종로구, 중구 이런 식으로 네, 서울 구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같은 내용이 있는 칼럼이 있으니까 이거를 합치면 되는 거죠. 보시면은 자 여기서 링크를 복사해 줍니다. 링크 복사해 준 다음에 여기서 데이터 블록기에 시트 누르시고 링크를 넣어 줍니다. 링크 붙여줬죠. 링크를 붙여놓은 상태에서 데이터 유형을 속성 데이터와 좌표 데이터로 골라주시면 되는데 속성 데이터는 지금 보여드린 이런 데이터가 속성 데이터인 거고요. 좌표 데이터는 말씀드린 대로 레티튜드, 롱기튜드, 위도와 경도가 적혀 있어야지만 좌표 데이터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저희는 이걸 한 거니까 속성 데이터죠. 그러니까 속성 데이터를 선택한 다음에 불러오기. 네, 불러오기를 누르시면은 불러왔었죠.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속성 데이터를 불러왔다는 건 뭐냐? 속성 데이터를 불러왔다는 거는 테이블 결합을 하기 위한 것이니까 불러오기로 하면은 바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테이블 결합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보시면 여기에는 결합에 해당하는 데이터의 미리 보기가 나와 있고요. 어떤 레이어를 결합할 거냐? 여러 개의 레이어가 있을 때 저는 서울 자치구 경계라는 데이터를 활용할 거고요. 레이어 키는 아까 봤던 그 결합을 시킬 칼럼명을 보시면 되죠. 구 이름이 어디 있었나? 네임에 있었고 속성에도 구 네임에 있었죠. 그럼 이거를 테이블 결합을 눌러주면은 이 레이트 고령 인구 비율과 고령 인구 수가 결합이 됩니다. 결합 눌러보면은 완료됐죠. 네. 그리고 속성 테이블 가보면 이런 식으로 비율과 인구 수가 결합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엑셀 데이터 안 썼습니다. 시트에만 저장했는데 그 시트를 링크만 있으면 모두 볼 수 있게 설정한 다음에 링크를 그냥 붙여 넣어도 그 시트 내용을 가지고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편의성이 되게 좋겠죠. 그리고 또 하나를 보자면 어, 네, 이제는 그 시트에서 좌표 데이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복지시설에서 지금 좌표 데이터 이걸 한번 가져볼게요. 이거는 네, 제가 서울에 있는 노인 복지시설을 지오 코딩을 한 겁니다. 지오 코딩을 한 건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 레티튜드, 롱기튜드, 위도와 경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는 마찬가지 이것도 공유된 상태를 해 놓고 링크를 복사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링크 붙여 넣고 이번엔 속성이 아니라 좌표 데이터죠. 네, 레티튜드, 롱기튜드 위경도가 있는 좌표 데이터니까 한 다음에 불러오기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테이블 미리 보기 나와 있고요. 포인트는 위도와 경도가 나와 있죠. 이 레티튜드, 롱기튜드는 자동으로 이거 소팅이 되는 것이고요. 자동으로 만약에 안 된다 또는 잘 못 읽는다, 틀렸다 이러면은 여기서 그냥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근데 위도는 어쨌든 레티튜드고 경도는 롱기튜드니까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레이어 이름을 아이고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좌표 데이터로 네 하고 레이어 이름을 한번 바꿔볼까요? 어, 서울 노인 복지시설 현황 테스트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생성 누르면은 여기에 있는 이 레티튜드, 위도와 롱기튜드 경도의 값에 해당하는 포인트가 지도에 들어갑니다. 생성 누르면은 이렇게 됐죠. 이렇게 보이시나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노인 인구 시설이 들어왔습니다. 네, 볼 수 있죠. 네,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다. 그래서 소송 테이블과 포인트 데이터 모두 시트만으로도 넣을 수 있다. 되게 편하겠죠. 네, 이렇게 해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를 좀 일단 알아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주소만으로 이게 지오 코딩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제가 다음 강의에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실습 데이터인데요. 지금은 제가 7월 13일 날 공주여고에서 강의를 수업영역에 대한 특강을 좀 EGIS로 하신다고 해 가지고 특강을 감사하게도 예 불러주셔서 했는데 거기에 썼던 데이터를 넣어 놨어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제가
이 EJS 강의를 지금 찍고 있는데 이 커리큘럼을 하면서 그 그냥 제가 기능만 보여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학생들과 한번 같이 해볼 수 있는 실습 예제를 좀 넣어 보려고 합니다. 그 실습 예제를 넣어서 한번 제가 이 강의에서도 한번 다뤄볼 테니까 어 그래서 아마 그때쯤 이게 수정이 돼 있을 거예요. 수정되면은 수정 상태에서 그 강의 실습 교환을 가지고 한번 직접 제가 해 드리는 그런 모습을 활용해서 똑같이 해 보셔도 되고 좀 응용해서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때 썼던 데이터만 지금 넣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은 일단은 뭐 서울 경계 그리고 그리고 고령 인구 비율 요 테이블 결합하도록 해 놨죠. 결합이 된 거고 그리고 이거 현황. 방금 했던 그것들을 그대로 좀 썼던 건데 지금 이렇게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거 수정이 될 것이고 제가 강의에서 사용하는 실습 예제를 넣어 놓을 테니까 다음 차후에 있을 강의들에서 한번 같이 활용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데이터 블록이 설명 여기까지 하고 네, 다음 강의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